이게 이제 15번 문제인데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 15번은 소위 말하는 킬러군에 속하는 문제예요. 얘는 준킬러는 아니고 킬러 또는 최강 킬러인데 보통 킬러에 해당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배부한 정답률이 우리 결과지 말고 우리 결과지는 처참한 빵프로죠. 그런데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40%의 정답률이어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고 아마도 이게 주관식으로 바뀌면 30%대 초반이나 20% 후반으로 가지 않을까. 꽤나 어려운 문제였다. 우리 반은 말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반은 정답률이 빵프로. 선생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빵프로. 이 문제는 수투 과목에서 미적분 그러니까 미분법, 미분에 관련된 문제죠. 칠판에 문제가 진실되어 있는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수 K는 상수 K인가 보다. 3차 함수 fx는 f'0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둘을 이용하여 gx라는 차별 함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별 함수 출제 의도와 위치 관계다.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다. 뭐 참고로 위치 관계로 가면 교점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이때 요 경계가 뭐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뭘 말해? 격자점이다. 격자점의 x좌표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의심돼야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문제를 독해해 가면서 심사숙고한 후에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기본 사고 과정이고 꽤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를 얘는 평행 이동하고 얘는 대칭 이동을 했다. 이동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위치 관계니까 그래프 추론 문제다. 여기서 추론이란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이고 생각을 전개해가는 절차적 방법이 그래프다라는 거거든. 그래프 추론은 두 종류라고 했어요. 두 종류가 뭐라고 그랬지? 네가 얘기해봐. 아주 잘했어요. 경우 나누기와 변화 관찰이지. 지금은 이게 구체적인 장면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일단은 알아둬야 될 거고 경우 나누기란 개형을 말해요. 개형.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수원에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지금 3차 함수잖아.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을 가지고 보면 만약에 여기는 A가 없는 A가 저기 있네. 최고창의 개수를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를 뭐 그냥 A라고 해. 저 A가 아니에요. 양수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것이다.
음수다이면 반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진다라면 뭐가 보여야 돼? 여기 만약에 이거라면, 이것들 중에 만약에 이거라면 여기가 뭐?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야겠어요. 추측. 지금 여기까지도 사고가 흘러가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와야 될 결론이 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조건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이 특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게 미분계수다는 맞는데 뭐 우극한이다. 우극한을 극한에서는 우극한이라고 그러고 미분 단위에서는 우미분계수다. 여기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미분계수가 교과서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평가원 문제에서도 사용을 하는 거거든. 우미분계수가 교과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뭐 그게 중요하냐 일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박스 윗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확인하세요. 이게 극값에 관련된 이론 전개를 할 때 등장하는 장면인데 뭐가 있느냐 하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일 때와 0의 좌극한일 때로 나누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일종의 샌드위치 정리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이제 명칭이 우극한과 좌극한이라는 이름을 쓰죠. 참고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수학계에서 공식 용어이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라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 따지고 있니? 우극한, 좌극한에서 여기 적혀 있죠. 가조건에서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0 이하이다. 지금 거기 교과서에 그대로 적혀 있죠. 0 이하이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대로 출제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출제를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어떤 해설을 하거나 이론을 얘기할 때 필요하다면 교과서를 제시할 텐데 그 제시되는 장면을 이 평가원 문제라고 하는 거는 칼같이 지킨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게 있으면 조금 주의해서 보고 그게 문제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라는 말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고 0 이하이다. 0보다 작다 아니고 0 이하이다. 이거 지금 그대로 교과서 표현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실수 전체에서 일단 우미분계수이지만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을 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저 위에처럼 1보다 큰 쪽에서는 평행이동이고 평행이동은 부정적분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그 도함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이게 가조건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추측을 하자. 그랬을 때 이론 때문에 여기가 지금 플러스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고 여전히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다. 그렇게 놓으면 이제 x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부분이 뭔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주의할 점이 요 점은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된다라면 모든 점에서 우미분계수는 일단 둘째치고 음수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생각할 게 없는가? 잘 모르겠다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 조건을 보면 이게 일단은 y 콜 gx의 후보죠. t가 저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은 1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개인 실수 t는 1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전히 이것도 이제 뭐라고 봐야 돼? 이게 격자점의 y좌표다. 여기서 또 추측을 해야 될 게 격자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좌표와 y좌표로 구성되니까 가장 먼저 추측을 하는 게 그러면 여기가 이게 이제 추측 마이너스 1,13이거나 1,13 이런 게 아닐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 1, 마이너스 13 쪽도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 못한다는 둘째치고 이거 13이라는 수치를 격자점의 y좌표라고 인식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그래서 2개다.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개라고 그러면 여긴가? 근데 이거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1개죠. t가 여기 있으면 실근이 그러니까 저렇게 들려면 2개가 들려면 얘가 올라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 좀 많이 뭔가 결정을 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문제는 다 읽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하나?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린 게 지금 이 상황이 가조건을 만족하는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다. 지금 이 상황이 가조건을 만족하나? 네가 얘기해봐. 지금 이 그림 상황이 가조건을 만족하나?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조건 때문에 생각을 한다라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려볼 수는 있겠죠.
대칭 이도한 거를 마이너스 1, 1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면 여기가 y콜 13이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 위는 없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뭐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지금 문제에 제시한 조건을 다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가조건을 가서 생각한다. 이걸 만족해야 하네. 가조건을. 이 그림 또는 이 그림이. 판단을 못하겠다. 서영이, 이 그림 또는 이 그림이 가조건을 만족을 하나? 안 하나? 이유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점, 우미분계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좌미분계수도 존재하고,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죠. 그러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 즉 발레가 있다는 건데, 발레가 뭐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 x 이퀄 1에서 이 상황이, 이거 좀 중요해요. 이 상황이 노다. 만족을 하지 않는다. 왜 만족을 하지 않을까? 같은 말을 하는 거는 이유가 되진 않죠. 왜라는 답변이 되진 않죠. 왜 이게 가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우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서 그래프의 변화 관찰. 여기 보세요. 그래프의 변화 관찰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이게 점선이 점점점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오른쪽이니까 여기서 그래프를 변화를 관찰해 본다. 이 점, 이 점, 이 점. 그러면 x 이퀄 1에서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지.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죠? 이것의 의미는 x가 a가 아니면서, 아니고, 그러니까 a가 아니다. 그 우극한이니까 a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야? 왜? 왜? 답변을 명료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나?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나? 어느 쪽이야? 못할 것 같아? 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 논리에 대해서.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이게 점점점점점해서 딱 도착을 한다 안 한다 개념이 아니에요.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0으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너도 답변 못하겠지. 이 문제는 출제 의도가 이런 거 포함이거든. 다시 한번, 이건 그래프 변화 관찰.
제시한 EBS 해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이러면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정의를 보자. 지금 정의에 저렇게 이렇게 있죠. 리미트 x의 우미분계수라고 이게 미분계수 정의를 보면 x-a분의 gx-ga야. 이 식을 보면 ga가 어디에? ga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니까 그래프 변화 관찰이 어떻게 되느냐면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부분만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띵띵띵띵띵 해서 여기에 이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게 변화지 이게 변화가 아니야. 선생님만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야? 수렴하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때 이거는 발산이야. 발산. 뭐로? 무한대로 발산이죠. 물론 음수가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도 안 되지만 이거 이해 갔나?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래. 그래서 따라서 이게 귀류법이야. 모순이야. 그래서 따라서 뭐죠? 따라서. 여기 보세요.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연속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건가요? 그래프 변화 관찰. 그래프 변화 관찰. 지금 보세요. 이 문제는 그래프 추론 문제거든. 그래프 추론 문제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래프 추론 문제는 두 개다. 경우 나누기, 변화 관찰.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따라서 점이 여기 아니고 여기에 있어야 돼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으면 음수는 만족하지만 역시 안 돼.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때 그래프 모양이 이제 여기는 구멍이 뻥 나고 여기도 뻥 난 상태에서 이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메워져 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다. 여기까지 이해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칸이 부족한 경우로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일단 정리하세요. 계속 보겠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일단 이거는 있죠.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거거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원래 이제 지금 y 콜 fx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y 콜 fx야.
y콜 fx를 찾을 때 뭐 물론 알아서 잘 하지만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든. 여기가 변곡점이다. 대칭의 중심이 x축이 지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1이죠. 그러면 떠올라야 될 게 뭐야? 여기가 루트 3이다. 이 정도는 보여야겠죠. 이거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1대 2대 루트 3 이런 얘기를 했잖아. 따라서 fx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fx는 a가 문제에 있으므로 k도 있나? k는 없지. t가 있지. k 그 다음에 x 그래 그냥 x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b 라고 놓을 수 있다.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 k를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제로는 6 이것부터 할게 이거 미분 치면 b가 없어질 테니까 12개의 문자 2개를 구해서 연립한다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식 하나가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적용을 해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b를 어떻게 구할 건가? 근데 사실 b를 구하는 게 쉽진 않지. b는 뭘 이용해서 구해? 하면 13 이걸 이용해서 구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해? 하면은 13이랑 합쳐서 생각해야 될 게 뭐야? 이 그림이죠, 이 그림.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 이거지. 그렇게 보면 요거를 이제 가지고 그림을 생각을 다시 그래프 추론을 해보면 저 그림을 다시 그리고 x축이 지금 꼭 여기를 지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b를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다. 그리고 대략 생각을 해보면 x축을 그럼 어딘지 모르겠다.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러면 여기를 x축이 여기를 지난다고 가정을 하자. 밑쪽을 지난다고 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밑쪽을 지난다고 가정을 뭐 하든 위쪽을 지난다고 하든 일반적인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면 안 되겠네. 미안.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거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얘가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일로 가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뭐 얘는 더 아래로 내려가겠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1, 13임으로 뭘 할 수 있어? 요점을 할 수 있죠. 격자점. 지금 선생 수업에서 격자점 그리는데 격자점은 원래 수학에서는 뭐야? x축과 y축이 모두 정수인 점을 의미하는데 선생 수업에서는 정수가 나와버리고 그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점을 말하고 이 격자점이란 말이 포함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래프를 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점으로 생각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니?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이다. 그죠? 이걸 통해서 b를 구할 수 있다. 즉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 k는 얼마가 나오니? 저걸 놓고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f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서 b가 얼마나 나와? b가 씨발 자신 없어. 마이너스 9 씨발 이 공포증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너 덧셈할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 신기한 경험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경험하면 네 인생은 좀
선생님.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fx가 구해졌고, k는 뭐니? 그러면 k는 평행이 되는데 이거죠, 이거.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만큼 내려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내려가니? 이거 봐야죠. 이거는 뭐 봐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생각한다. 요게 k다. 그럼 k가 음수겠네. 잠깐만. k가 음수가 나오겠네. k가 음수인가? 오케이. k가 음수가 아니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고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네. 어쨌든 K란 이 점을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게? 대칭이동 찾으면 되지. 자, F1은 얼마가 나오죠? 뭐 계산은 네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마무리. 빨리 얘기해봐. F1은 얼마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면 저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면 이거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따라서 대칭 이동은 이게 대칭 이동 아니지, 비웃이나. 마음만 급해갖고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자, 암튼 씨발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겠네요. 올라가는 거였다. 얼마야? 따라서 K는 10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1, 격자점은 빨간색으로 적겠어요. 1, 마이너스 5이고 대칭 이동하면 여기는 1,10일 테니까 병신아 5일 테니까 K는 10이다. 그래서 F2분의 1과 K의 합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해 갔나? 너 이해 갔어? 이해를 못했는데 아직 업로드 중인데 지금 이해 갔니? 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거 그러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 복기를 하기 전에 너 얘기해봐. 야, 너 지금 이해가 정체된 구간이 어디야? 지점이. 이거 fx를 구했잖아. 이제 fx를 f'0가 6임을 이용해서 k가 마이너스 2인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13이라는 사실과 그래프 추론으로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찾는다라고 제시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찾는 과정을 봤거든. x축이 여기 있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한번 그려본 거였어요. 이해 갔나? 그럼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요 점이 문제에서 제시된 거고 따라서 이 점을 수 있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9가 나왔다. 지금 이거지. 그래서 이해 갔나? 그래 fx를 지금 다 구했다. k를 구해보자. 이제 이거거든. 지금 여기서 얼핏 보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K는 평행 이동이니까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겠다. 이게 대칭 관계지. 여기는 지금 대칭 관계가 없어서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 갔나? 대칭 관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려고 F1의 값을 구했더니 음수가 나와서 여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더 위로 올라가서 있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얘를 대칭 이동 해주면 안쪽을 그럼 이렇게 갈 거고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이게 얼마큼 간 거니? 10만큼 갔다. 인 거죠.
내가 그 사이에 눈 뜨고 살짝 졸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해결이 되었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사실 앞으로도 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이런 킬러군에 속하는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좀 어떻게 안 되겠니? 나를 좀 이런 킬러군에 속하는 문제를 봤을 때 해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너한테 요구한 게 무엇이었고 그래서 다음번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문제. 이건 지금 예고편에 속하는 평가와 모의고사 문제잖아. 그걸 우리가 반성을 해줘야 되거든. 한번 반성을 해봅시다. 반성. 이 문제에서 사용된 게 뭐가 있었나요? 하면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자, 분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석. 사고법을 COT, 풀이를 SOL 한 것처럼 분석은 뭐라고 해요? 그냥 아무도 안 돼. 자, 분석. 분석. 그럼 난 이제 이 문제는 이 얘기를 하고 싶네.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그래프 추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알아두세요. 그래프 추론에서 뭐가 있었냐면 경우 나누기지. 개형인데 이 3차 함수 개형이 들어가 있죠. 3차 함수 개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변화 관찰인데 변화 관찰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그 접선이란 표현보다는 뭐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런 거죠. 직선, 기울기, 변화 관찰인데 요게 잘 보면 딱 이 사고를 요구하고 있거든. 요 사고를 그 수투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에서 뭘 하느냐 미분 계수가 기하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를 설명할 때 그 교과서 그림이 떠오르나? 떠오른다 손 들어봐. 미분 계수의 이것도 나눠줄 거 그랬나?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그래서 a, fa라는 점을 p라고 놓고 그다음에 이 점부터 점점 가까이 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다. 이거 보이지? 너는 보이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서 한 사고가 딱 그 사고죠. 교과서에서 한 사고. 이 점으로부터 이 점을 고정하고 나머지 점을 그래프 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없이 가까이 가게 해서 변화를 관찰한다. 이해 갔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우미분계수라는 개념을 수능에는 한 번인가 나왔어요. 평가원에서는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수능에서는 한 번인가 나와서 올해 수능에도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예상하겠어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수능을 대비해서 좀 꼭 깊은 내면화를 시켜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교과서에서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얘기했지. 교과서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었지.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부계례의 대성관계 또는 샌드위치 정리에서 0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우미분계수가 이제 뭐 그 식으로 제시했지만 존재하고 그 값이 존재하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딱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형태 그대로 제시를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미적분 선택자가 40%야. 우리 확통 선택자는 아마 처참할 거예요. 너처럼 눈 뜨고 수업 시간에 자고 있으니까 실전에서는 처참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장치로서 도형이 이동이 있는데 하나는 대칭 이동, 하나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 아주 깔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요거 차별 함수는 뭐 위치관계. 여기서 위치관계 결론은 뭐였죠? 알고 보면 위치관계 결론이 이 위치관계 결론이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어요. 연속이었다. 연속. 어디에서? x 이퀄 1에서. 그래서 거기가 교점이었다 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정도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념이고, 이 세 가지는 특히 요 첫 번째랑 세 번째는 허다하게 맨날 나오는 거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직독직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요 부분은 올해 예상이다. 우비분계수와 자미분계수는 올해 출제되지 않을까. 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를? 그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거기에 등장하거든. 거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롤의 정리인가? 거기에 또 한번 등장을 해요. 롤의 정리가 먼저 등장을 하고, 롤의 정리에서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설명할 때 다시 등장하거든. 요게 등장한 교과서 장면을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올해 예상이에요. 어차피 적중 안 하더라도 니들은 수능 끝나고 다시 수업을 할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예상을 하겠어요. 틀리더라도 항의를 하고 싶으면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번호를 바꾸고 정리하세요.